사이다 무비튼. 이제 막 출장에서 돌아온 나는 공항의 한 카페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비행기에 타기 전 핸드폰 전원을 꺼뒀기 때문에 핸드폰을 뒤늦게 켜게 됐다. 근데 문자가 150통이나 와 있었다. 무슨 문자가 150통이나 왔지? 혹시 스팸인가? 처음 받아보는 문자 세례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내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회사 동료와 친구 그리고 부모님이었다. 나는 가족 걱정부터 들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해보자 엄마가 울고 계셨다. 역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다. 설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묻자 엄마는 어젯밤 내 아파트에 산사태가 났다고 했다. 아파트는 부서지고 휩쓸려 갔다고 한다. 그 뉴스를 본 부모님이 내게 연락을 한 것이었다. 연락이 되지 않자 자꾸 나쁜 생각만 나고 걱정돼 죽는 줄 알았다고 하셨다. 전화 너머의 엄마는 흐느끼며 여보, 우리 준식이 살아있대요. 라고 외쳤다. 일단 나는 엄마를 진정시킨 후 아빠와도 잠시 통화했다. 그리고 나를 걱정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락을 해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곧바로 회사에 전화했다. 나임을 알아챈 동료는 준식 씨예요? 연락돼서 다행이에요. 다들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미안해. 나도 이제 막 얘기를 들었거든. 걱정했구나. 진짜 걱정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귀국 비행기에 타기 전에 했던 통화 시각을 따져보면 아직 도착하기 전이었지만 직항을 탔을 경우 이미 귀국했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한 듯했다. 그리고 구조 활동을 희망하는 몇 명의 사원들이 사장님의 지시하에 구조 현장에 가 있다고 한다. 나도 우리 집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걱정돼서 집으로 곧장 향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친구들에게도 연락했다.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 그것보다 그쪽 상황은 어때? 아직 땅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그래. 지금 나도 구조 활동하러 가는 중이야.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응. 친구와의 통화를 마치고 계속 차를 몰았다.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차량 통제를 하고 있었고 구급차가 그 앞을 막고 서 있었다. 그 상황만으로도 사고 현장의 심각함이 느껴졌다. 평소엔 뻥뻥 뚫려있던 길도 이날은 꽉 막혀 있었다. 걸어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다. 간신히 우리 아파트 근처까지 왔지만 긴급 상황인 만큼 항상 내가 세우던 주차장엔 많은 차가 세워져 있었다. 나는 그 근처를 돌면서 주차할 장소를 찾아봤다. 하지만 모두 다 구급차 등 다른 차들이 세워져 있었다. 또한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갓길 주차도 통제되었다. 결국 멀리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댔고 그 후 아파트까진 걸어갔다. 현장은 매우 시끌벅적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참혹한 광경에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말도 안 돼. 정말 이 자리에 아파트가 있었다고? 진짜? 출장에 가기 전만 해도 그곳에 서 있던 아파트가 산사태에 휩쓸려 한눈에 봐도 참혹한 상태가 돼버렸다. 이 안에서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만약 내가 출장에 가지 않았더라면, 혹시 좀 더 빨리 돌아왔더라면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 아파트엔 힘없는 노인들도 많이 살았고 회사 출근 시간도 다들 제각각이어서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다. 만나도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지만 그래도 그들이 걱정됐다. 아파트가 휩쓸려 내려가다니 도대체 얼마나 큰 산사태가 났길래. 그렇게 구조 작업을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었다. 준식아, 다들 이리 와봐. 준식이가 왔어. 그 한마디에 작업을 하던 동료와 상사가 모두 내 쪽으로 모였다. 죄송해요. 핸드폰 전원을 꺼뒀거든요. 아무 일 없으니 됐어. 이 뉴스 보는데 간담이 진짜 서늘해지더라. 그것보다 아직 여기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도 도울게요. 고마워.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게 낫지. 우리 회사는 중장비 기계도 취급하고 있어서 조작법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나는 잠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현장 상황을 전달받은 후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 이미 구조된 사람도 있었지만 체력을 모두 소모한 나머지 들것에 누워 구급차를 기다리는 노인도 있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주민에게 다가가자 당신은 무사했군요. 네, 출장에 갔었거든요.
방금 돌아왔어요. 괜찮으세요? 부디 기운 차리세요. 네, 고마워요. 하지만 중장비 기계로 구조 작업을 하자니 이런 재해 속에서는 누가 어떻게 잘못될지 모를 일이었다. 자칫하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었다. 내가 무사하다는 걸 알고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도 울며 기뻐해줬는데 자칫하면 그게 절망의 눈물로 바뀔 수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회사 동료들과 힘을 합쳤고 중간중간 주민들을 격려하며 구조 작업을 이어갔다. 아파트와 함께 떠내려간 덕분에 비교적 구조 작업이 쉬웠고 구조 활동이 신속하게 이뤄진 덕분에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다. 체력이 바닥난 노인 한 분이 위험할 뻔했지만 그래도 전원 다 구조해낼 수 있었다. 마지막 한 사람의 구조가 끝나자 모두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 다음 날 거처가 사라져버린 나는 회사의 도움으로 집을 제공받게 됐고 덕분에 집 걱정을 덜 수 있었다. 가구와 가전들도 산사태에 모두 떠내려갔지만 동료와 친구들이 준 거라도 괜찮으면 이거 쓸래? 슬슬 다른 걸로 바꿀 생각이었거든. 진짜? 우리 집에 남는 이불 좀 가져다 줄게. 고마워. 진짜 고마워. 이렇게 가구와 가전을 나눠주거나 돈을 모금해준 덕분에 원래 내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집으로 이사 오기 전 아파트에 내 물건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해서 아파트가 철거되기 전에 가봤는데 나처럼 집을 잃은 주민들이 와 있었다. 그 뒷모습이 뭔가 안쓰러워 보여서 나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 정말 다 휩쓸려 가버렸네요. 그러게나 말이야. 그래도 목숨을 건졌으니 감사해야지. 이런 산사태 속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건 기적이야. 자네 회사 사람들도 열심히 구조를 도와줬었지. 자네들이 계속 힘내라고 말을 걸어준 덕분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네. 고마워. 저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난 우리 딸내 부부 집으로 가려고. 다른 사람들은 아파트 관리자가 근처 다른 아파트를 찾아두었다고 하더군. 그랬군요. 다행이에요. 나 같은 젊은이는 이사를 해도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차가 없는 노인분들은 이사를 한다 해도 적응이 쉽진 않을 것이다. 내가 누려왔던 평범한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구나 싶었다. 내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있지만 재해나 지진, 천재지변처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사고도 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우연히 내가 집에 없을 때 일어난 거라 난 산사태의 공포를 잘 모른다. 하지만 주민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곳에 있던 아파트가 산사태로 인해 형태도 알아볼 수 없게 됐으니 만약 내가 아파트에 있었고 그대로 산사태에 묻혔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몇 번이나 잠결에 놀라서 깨곤 했다. 근데 주민들의 공포는 오죽할까? 그 공포가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건 이후 중간중간 핸드폰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천재지변은 아무도 모르게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그런 일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혹시 또 그날이 온다면 날 걱정해줄 사람들에게 더 빨리 내 소식을 알려줄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